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대학생들에 있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취업, 창업, 혹은 또 인생 설계, 생애 설계와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행복한 삶을 이란 게 뭘까요? 결국은 이 직업이 있어야 행복한 삶도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는 것만큼 이렇게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 직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음, 근데 이 현재 이 대학생들과 관련한 직업에 있어서는 10대 스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스펙이 10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는 스펙은 어떤 겁니까? 학점, 그 다음에 토익 점수,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자격증, 뭐 등등 이렇게 해서 10가지 스펙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뭐 공사,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일자리 가운데 그런 대기업이나 공사, 공공기관 이런 기관은 29%밖에 29% 정도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기업을 원하는 것은 안정성이라든지 공무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데 그렇게 공기업이나 공사, 대기업 갈 사람들은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명 가운데 7명은 자기가 가진 직업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굉장히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정답이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군다나 10대 스펙 이런 걸 쌓기 위해서는 또 사교육비가 엄청 들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전혀 이제 나중에 입사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격증을 경쟁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엄청 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들고 또 대학생들은 대학생 구직자들은 부모님에게 미안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단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은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전과를 한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취업이 잘 되니까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도 굉장히 10명 가운데 6명이 진로 취업 쪽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방황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어, 저기 4학년이 되어서도 진로와 관련한 것을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취준생 절반 이상이 56.1%가 취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특히 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더군다나 굉장히 취업이 10명 가운데 7명이 취업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특히 그 공대 학생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이런 쪽 학생들은 굉장히 뭐 뭔가 하면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또 지금 경찰 행정학과 학생이라든지 사범대 학생들은 또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학 중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고 부모님한테도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괜찮은 일자리는 제한돼 있고 그래서
10명 가운데 7명이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못 가니까 불만이 있고 어, 또 그것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진로, 취업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신경을 안 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요. 미리미리 신경,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할 일이 있고, 대학교 3, 4학년 때 할 일이 있어요. 저학년 때 할 일과 3, 4학년 때 고학년이 때 할 일인데, 주로 1, 2학년 저학년 때는 이제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고학년 때 되면 이제 취업과 창업에 관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통해서 진로 선택의 원리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뭘 잘하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직업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그 쪽집게 같이 이렇게 요즘은 상시 채용이 아니고 수시 채용으로 쪽집게 같이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핀세트 뽑듯이 그렇게 뽑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취업에 관한 것은 결국은 이제 자신이 하고 부모님이 이해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된다. 인턴 경험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대학에서 굉장히 그런 리더십도 키우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취업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멘토랄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톨릭 간동대학 졸업생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일자리 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멘토를 소개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끌어주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일단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내가 취업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 대학원을 갈 것인지 편입학을 할 것인지 잠정적으로 어, 계획을 잡자. 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한 좀 성격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여건 같은 것도 분석하자. 부모님의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교 저학년이 할 일, 고학년이 할 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뭘까요? 지금 우리 곰돌이 푸가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사망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게임에서 해서 이렇게 등급을 올렸을 때, 또 어, 여자친구와 혹은 남자친구와의 어떤 그 데이트할 때, 혹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행복한 조건 세 가지를 잡으라고 하니까 가장 큰 것이 직업, 직업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든지 뭘 하고 싶은데 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 그런 것만큼 이렇게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 직업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80살까지 계속 내가 뭘 할 것이냐, 뭘 해먹고, 뭘 해가지고 밥 먹고 살 것이냐, 이런 내용을 어, 그 평생 여러분들이 어, 친구같이 이렇게 내가 직업, 취업, 진로,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생애 설계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친구같이 이제 꼭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취업이라든지 여기에 신경 쓰자. 대학교 4년 동안의 진로 탐색이라든지 취업 준비라든지 이 그 4년의 어떤 준비라든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50년 동안 어떤 앞으로 취업, 창업, 진로, 생애, 경력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대학교 신입생, 대학생들 가운데 신입 사원을 대신 실태조사, 대졸 신입사원 실태조사한 걸 한번 볼까요? 경총이라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전국 377개 2015년도 어떤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경쟁률이 32.3대 1, 32.3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총 정도에 들어갈 정도면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경쟁률이 32대 1이다. 30대 1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기업은 300인 이상은 대기업인데 36대 1, 중소기업은 6대 1, 중소기업은 7대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이력서 100통 내도 그러니까 어, 여섯 군데나 일곱 군데 정도 서류 합격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면접을 봐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이 채용되는 그런 시기라고. 대기업은 36대 1, 중소기업은 7대 1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경쟁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은 29대 1, 그 다음에 비제조업은 37대 1, 37대 1.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동안 이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튼 여러분이 첫 페이지에서 알아야 될 것은 경쟁률이 36대 1이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7대 1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0대 1 정도다. 그럼 여러분이 입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30명의 어떤 경쟁자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뭘 제일 먼저 보느냐 하면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이 이제 100명이 지원하면 서류에서 51명이 탈락하고 49명이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이 49명 가운데 또 면접을 보는 사람은 16명.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의 6명 가운데 1명만이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본 사람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이 최종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한 2대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은 까지 가려면 6대1 그 다음에 입사하려면 30대1 정도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는 2대1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가려면 6대1 그 다음에 입사를 하려면 30대1의 어떤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서류 전형부터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뭔가 하면 그와 관련된 대학 때의 그런 경험 같은 것을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입사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정하고요. 그 분야와 관련된 어떤 경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리한다는 거죠. 미리미리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허겁지겁 4학년 2학기 돼서 허겁지겁
뭐 스펙을 만들려고 그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이 과목을 대학교 2학년부터 듣게 하거든요. 1학년은 너무 아직 그 교양 과정에 충실하고 2학년부터 자기가 가지고 싶은 분야를 정한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과목을 개설한 거죠. 아무튼 서류 전형은 2대1,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가려면 6대1, 합격하려면 30대1,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6대1이라고 했죠. 그럼 16명이 면접을 봐가는데 서류 전형은 이제 49명이고요. 그래서 필기 전형이 여기서 서류 전형 서류를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는 경우가 100명 가운데 11명, 그 다음에 필기 전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4.8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면접관을 했는데 일단 필기에서 서류, 요즘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블라인드 러닝이라고 해서 서류에서는 웬만하면 뭔가 하면 다 이렇게 뭐 이력서에 사진도 안 올리게 하고 등등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류 전형은 가능한 많이 합격시켜 주는데 거기서 인적성 검사라고 이 뭔가 하면 필기 시험을 통해서 왕창 떨어뜨린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 경총에서 볼 때는 일단 2대1 정도로 49명이 서류를 통과하면 그 중에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뭐 한 11명 정도 뽑고 혹은 또 실기를 안 보는 경우에서는 4.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적성 검사라고 인적성 검사에서 주로 이제 요즘은 공공기관 관련된 NCS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NCS를 통해서 한다든지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 그 구직자들을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탁탁탁 단계별로 떨어뜨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 같은 거 서류를 하는데 서류가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서류에 필요한 적을 내용을 4학년 돼서 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만들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 같은 것도 인턴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관련된 뭐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최종 인원이 뭐 100명 가운데 2.8명, 중소기업은 100명 가운데 15.1대1 이렇게 나와서 대기업은 약 35대1, 중소기업은 약 6.6대1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견기업이라고 있어요. 중견기업. 정말 그 알짜배기로 좋은 회사인데 규모가 크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견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가운데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간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병원 행정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따라서 다 다양하지만, 어, 일단 기업의 경우를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경찰이라든지 교원 같은 것은 따로 이제 그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본다. 면접. 면접을 꼭 본다. 면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서류 전형이라든지 필기 시험을 잘 봐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면접을 통과하고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합격인데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면접. 그래서 웬만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는 통과시키고 어, 필기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보통 한 3대1, 2대1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면접을 본다는 거죠. 면접. 그래서
면접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면접이 증가되고 있다. 면접은 이제 대부분이 실시한다는 거죠. 어, 면접을 본다는 거죠. 면접 전형이 98.3%에서 99.5% 면접 전형이 이렇게 회사에서 거의 면접은 다 본다는 거죠. 면접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죠. 모의 면접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이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제가 찾은 어플인데요. 지금 실제로 요즘은 AI가 면접을 보거든요. AI 면접. AI가 면접을 봐가지고 그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 뭐 손모습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아니면 눈의 떨림이라든지 입에 미소 짓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그런 것이 AI 면접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어플 가운데 그런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그 뭐 질문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답하는 걸 보고 거기서 어떻게 채용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채점을 면접 볼 때는 굉장히 저도 면접을 봤지만 시간이 쫓기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충분하게 읽을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랄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 오면 그 중에 두 명은 떨어뜨리고 두 명은 합격시키고 이런 결국 상대평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AI가 면접을 보면 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사람을 뽑는 데는 이제 면접관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신경 쓸 때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면접의 예상 질문 같은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에 관한 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 기업이 생각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면접이 어, 중요한 거죠. 면접을 1회 면접을 한 번 보는 기업은 39%, 면접을 두 번 보는 경우는 60%. 그래서 두 번 보는 경우는 일단 실무자들이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원진들이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한 번 보느냐 두 번 보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 정도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그 임원진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두 번 면접을 보는 게 84%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실무 면접하고 임원 면접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실무 면접만 먼저 진행하고 임원 면접은 따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이 통과돼야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가 될까요? 면접이 통과돼야만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보면 요즘은 이제 각종 스펙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스펙을 가능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자기 사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각종 스펙 같은 것을 줄이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 스펙을 줄이려고 해도 그래도 학생들은 구직자들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도 어, 좀 뭘 보느냐 실무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무 면접은 업무 지식 그 다음에 조직 적응력 적극성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임원 면접에서는 조직 적응력 과연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인간관계도 좋고 남들하고 잘 어울릴 거냐, 혹은 또 적극적이냐, 이런 어떤 태도적인 면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면접에서는 과연 저 사람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냐, 할 수 있겠느냐 라든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실무 면접에서는 적극성을 가장 많이 본 다음에, 중소기업은 당장 써먹어야 되니까 업무 지식을 있고, 임원 면접에서는 음, 좀 뭐랄까 하면 업무 지식, 조직 적응력, 적극성 이런 걸 가진 거.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엑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MOS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조직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조직 생활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태도적인 면에서는 적극성입니다. 여러분들 신입 직원답게 패기를 보여줘요. 그죠? 패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조직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조직 생활의 어떤 그런 잘 해낼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채용이란 것은 뭔가 하면요, 수시 채용이냐 안 그러면 정기 채용인데, 지금은 이제 수시 채용의 비율이 그 뭐냐 정기 채용의 비율이 낮아지고 수시 채용,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통합 채용이 그래서 요 자료는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형태가 이제 수시 채용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직무별 채용,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직무별, 항상 어떤 직무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면 그냥 두루뭉실 잘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그 직무에게 맞는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는 거죠. 직무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또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 에, 진로, 취업, 창업, 이 진로에서는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대학 생활에서 왜곡된 직업의식이다. 직업만 가지면 여러분들 폼나고 그 뭔가 마이카 굴리고 그 다음에 이 사원증 갖고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폼나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률이 100명 가운데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그중에서도 자기 전공을 찾아간율이 또 반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입사하더라도 연봉이 여러분들 뭐 공사나 대기업 같은 데는 3천, 4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뭐 대졸자 평균 뭐 연봉이 뭐 2천 뭐 5, 600이라든지 뭐 2천 뭐 그렇게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어, 직업 세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니까 취업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직장을 뛰쳐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직업 생활에 대해서 피상적인 생각을 갖는다. 직장 내에서 뭐 여러분들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남의 돈을 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상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갈군다 할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 또 심지어는 은근히 따돌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같이 어울리면서 뭐 접대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대학하고는 또 사회하고는 다르다. 대학하고 사회하고는 다르다. 대학 때는 자기가 뭐 술 먹고 늦게 가면 다음날 수업 빠지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란 것은 직장이란 것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 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로 설계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막연히 뭐 졸업만 하면 취업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졸업하면 취업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제가 이게 4학년 학생들 예전에 오자마자 볼 때 한 번도 자기소개서를 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2월에 졸업을 하는데도 보면 졸업식에 부모님은 오지만 취업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졸업 후에 좋은 직장 가고 싶다는 그런 욕망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액션이 없는 거죠. 미리 준비도가 안 된 거죠. 준비도. 구직 준비도가 안 된 거죠. 막연히 나는 좋은 직장 가고 싶다. 좋은 데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경찰이 되고 싶다. 나는 임용교 그 뭔가 하면 교사가 되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여러분이 졸업하고도 몇 년을 공부해야 이렇게 교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죠. 미리미리. 요번에 경우에서는 재학생이 이렇게 합격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졸업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진로 설계, 취업, 창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진로란 것은 경력,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이력서 할 때 이력, 경력 개발하거든요. 말이 달리는 길과 같이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100세 시대에 80까지 여러분들이 일과 어떤 형태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커리어를 뭔가 하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가 인생 목표랑 맞추어서 이것을 계속 계획을 짜서 고쳐나가는 것 뭔가 발전되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 커리어의 면에서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의 경력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 목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 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리가 됐다, 주임이 됐다, 그 다음에 가장, 차장, 부장, 나중에 이제 이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것은 초반에 입사 후에 한 3년 정도 일을 이렇게 정말 빡세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어디 가나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후배들한테 올라오면 후배들한테 치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애 설계, 진로 설계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다 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대학생 때 4년 동안에 어떤 이런 그 인생 설계를 해가지고 졸업 후에 막바로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생 설계를 만든 것이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의 대학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잡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진로 설계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인 거 여기서는 기초적인 방향을 잡는데 초점을 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심층적인 것은
우리 대학에서 일자리 센터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그 앞으로 졸업 후에 뭘 할 것이냐, 앞으로 내가 80까지 어떤 일을 해먹고 살 것이냐 등등 그런 걸 할 때는 먼저 직업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아는 거죠. 여러분이 사회에 살면서 직업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 수입을 올릴 수 있잖아요. 또 직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직업 일을 하면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도 있잖아요. 또 직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동료도 알고 사회적에서 어떤 회사의 누구다라는 어떤 사회적 소셜 포지션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이 정말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직업이 있어야 생계 유지가 되고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등등 해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진로 설계의 첫 출발은 뭔가 하면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가 과연 어떤 뭘 좋아하고 등등 또 자기의 장점, 단점, 자기의 성장 과정 등 일단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판단하에 하자. 그런 것이 원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것도 하고 잘하는 것도 하면 두 가지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죠.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일자리가 수요가 많은 것이냐, 아니면 사양 직업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일종의 트렌드를 고려해야 되겠죠. 트렌드. 그리고, 타협입니다. 타협.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할 때는 뭐 한눈을 질끈 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듯이.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는 다 이게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지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또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좀 한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하듯이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제 10년, 20년 재수하더라도 공기업 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것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몇 년 동안만 하겠다. 여러분 경찰이 되겠다면 내가 3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경찰 공부를 한 다음에 3년 지나서 안 되면 나는 뭐 경비업 경비 관련 직업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타협이다. 타협 이런 것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갑이라고 있는데 발달갑이란 건 뭔가 하면 그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못하면 나중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발달갑이라고 하는데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할 때 가장 우선 취업이 잘 되는 거 학과를 선택할 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하고 두 번째 취업이 잘 되는 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취업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의 경우에서는 취업에 강점 있는 그 과가 많이 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취업이 잘 되고 공대도 잘 되는 걸 알고 뭐 의료 경영도 잘 되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컨텐츠 미디어학과 같은 것도 유튜브에 따라서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나가고 경찰 행정도 뭐 1년에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범대도 교사 임용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우리 대학의 경우에서는 좀 학문 중심보다는 취업에 좀 강점 있는 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되거든요. 그래서 뭐 치위생이라든지 간호 같은 건 어,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초점이 두는데
일단 이 대학생으로서 음, 발달감이다. 이게 뭔가 하면 꼭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이 호비거스트한 사람은 이 발달가업으로서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이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하고 관련되는 게 경제적 독립이다. 뭐 여러분들 외국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가서 이렇게 혼자 자립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나이가 30대 중반 되어서도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등 해가지고 부모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독립,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매김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 직업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호비거스트한 사람이 만드는 발달가업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대학생과 경력개발 과제로서 여러분들이 대학 진로 탐색이라든지 혹은 또 진로 설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꼭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자. 자기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 강점이 있거든요. 또 자기 자신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져야 남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고 사표를 내는 게 가장 큰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뭐냐면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대학 때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하냐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또 대학에서 어떤 그 친구 사귀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결국은 직장에서는 인간관계거든요. 그 인간관계에서 모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부예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공부 굉장히 지겨워하겠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가더라도 굉장히 이게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배우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싸움입니다. 취업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많이 홈페이지 같은 게 올리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 있게 봅니까? 자기하고 관련된 정보는 자기가 정말 최신 정보로서 그 다음에 알고 하는 선택을 하면서 미리미리 챙기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생으로서 좀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외국의 경우선 미래학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과 사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을 보는 눈인데 항상 불평 덩어리, 불만 덩어리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직업 생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로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것이 문제 해결력, 진취력, 협업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습 능력, 자기가 새로운 변화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적극성이야. 앞에서 그 우리가 면접 볼 때 적극성, 진취성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 직원으로서 패기, 진취성, 적극성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서 부딪히는 게 그때그때마다 문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를 들어 어,
상사가 어떤 일을 많이 줬을 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문제 해결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어, 결국은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과목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을 살릴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을 어디로 할 거냐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이고, 그런 것이 있어 여러분들 이런 합리적인, 여러분이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 그런 영화에 그런 게 있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아,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번의 계획보다도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계획상으로 했던 것을 실제로 해보면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 어떻게 하면 직업에서 성공할 것이냐, 직업에 같은 직업에서 100명이 입사를 하면 그 중에 실제로 부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사 되고 대표가 된 사람은 몇 명, 아주 뭐 뭔가 하면 몇십 프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 실패한 사람과 중간에 성공한 사람은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직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사하면 보통 한 1년 만에 한 30% 정도 나가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뭐고 나가는 사람 뭐냐 등등 그런 걸 따져볼 때 여러분들이 그 구직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는 고기 잡는 법을 어, 고기 잡는 법을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직업을 갖는 법을 알아야 되죠. 또 직업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느냐, 또 앞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직업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이 80까지 하자면 직업을 최소한 직장 이동 포함해서 한 2, 30번은 옮겨야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설계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일이다, 직업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목표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설계를 잡고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건축 설계도를 만들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 진로, 진로 탐색, 그 다음에 취업, 창업, 그 다음에 진로 설계, 생애 설계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라도 훨씬 더 이렇게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어, 빨리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첫 교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보통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통 뭐 대기업 가려면 35대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 보기도 힘들고 또 합격하기도 힘들고 이런 과정에서 10대 스펙을 쌓는다 뭐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로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거죠. 단순히 학점을 따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뭘 해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